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2월 20일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욱TV 사도민고 김욱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인간의 군원을 성찰하게 하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아성찰의 시, 그의 시세계를 보여준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 신앙송, 발성, 말하기, 스피치 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특히 윤동주 씨가 그렇습니다. 그는 1917년 북한도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1945년 2월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아름다운 문학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7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송몽규와 함께 검거되어 2년형과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고요. 수감되었다가 1945년 2월 16일 29의 젊은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교회 장로면서 소학교 교사인 아버지 영석과 어머니 김용 사이에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5년 명동 수학교에 입학해서 1931년 졸업했고요. 중국의 관립수학교를 거쳐서 이듬해 가족이 모두 용정으로 이사하자 용정 은진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5년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편입했고 교내 문예부에서 펴내는 잡지의 시 공상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등장했죠. 공상은 그의 작품 중 처음으로 활자화된 시입니다. 1936년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하자 용정으로 돌아가 광명학원 4학년에 편입했고 옌지에서 발행하던 가톨릭 소년의 윤동주라는 필명으로 동시를 발표했습니다. 193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뒤 2년 후에는 2년 후배인 정병욱과 남다른 친교를 맺어서 그의 시세계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기념으로 19편의 자작시를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자필 시집 3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이양하,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부씩 주고 자신이 한 부를 가졌습니다. 3권을 만든 거죠. 1942년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1학기를 마치고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 영문과에 편입했습니다. 도시사 대학은 동지사 대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교토에 있습니다. 1943년 7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송명규와 함께 검거됐습니다. 윤동주는 2년, 송몽규는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송몽규는 3월 10일 29살의 젊은 나이로 옥사를 했습니다. 유해는 용정역 동상교회 묘지에 묻혀있고 1968년 목요일 연세대학교 교정에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1985년 이래 월간 문학을 발간하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윤동주 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유일한 친필원고인 시 114편과 산문 4편이 2018년 5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29살밖에 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그러나 문학세계는 다채로웠습니다. 병아리, 빗자루, 오줌 싸개 지도, 뭘 먹고 사나 등을 발표했고요. 연희전문학교 시절 조선일보의 산문 달을 쏟아, 또 교지문우의 자화상, 새로운 길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시는 대부분 현실 세계의 모순과 모순을 초월하려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평화롭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주로 읊었습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노래한 동시, 햇비와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심을 노래한 시 반딧불, 굴뚝, 병아리 등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춘기의 낙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은 시 눈에 와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요. 1937년, 38년 사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고뇌와 갈등을 읊었습니다. 그뒤 자아와 세계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 시에서 자전적
성격에서 출발하거나 종교적 의식의 천착으로 이어지고 때로 민족의식과 시대의식으로 발전하거나 고향 지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시 자화상은 자전적 시로 실존적 의식세계의 출발점이 되며 별, 해는 밤, 참회록 등이 나타나는 자아의 성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낙관적 의지, 실존적 윤리의 의식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시는 더욱더 풍성합니다. 자화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드시죠? 달밤, 유언, 아우의 인상화, 이런 시에는 고독과 비애를 실감나게 담아낸 그의 대표적인 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전적 성격은 대표시 별에는 밤의 결구에 집약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신의 지나간 삶을 토대로 자랑스러운 밝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의 전당에서 보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은 십자가에 이르면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바탕을 둔 비장미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실존적인 성실성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희생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은 또 다른 그리스도교적 세계인식을 보여준 시로 1941년 발표된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부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일제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의 현실에 정서적 연원을 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해서 무서운 시간, 또 다른 고향, 간, 쉽게 쓰여진 시, 바로 그런 시들이 대표적이죠. 무서운 시간에서는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아이러니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고향에서는 상황의식에 따른 자아 성찰과 행동을 위한 결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간에서는 구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연결시켜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 유혹과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쓴 쉽게 쓰여진 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고독을 토로하고 시대, 어둠에 대해 시로 대응한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서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는 시입니다. 특히 하늘, 바람, 별의 이미지가 서로 대응되어 그의 생애와 시의 전모를 단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그는 자전적이고 내성적인 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을 둔 실존적 윤리식, 그리고 시대와의 갈등에 성실했던 민족의식을 나타낸 시를 썼으며 이러한 주제를 고도의 상징과 은유적 기법으로 독특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한국 시사에서 귀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병욱이 그의 자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중하게 간직해두었다가 1948년 정읍사에서 출간한 이후 시집으로 별에는 밤, 윤동주 시집 등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름답고 위대한 시 세계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읽고 낭송하고 말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 금방 늘 겁니다.
김홍TV의 시사도민고 김홍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 윤동주의 시를 통한 글쓰기 말하기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차를 운행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